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스엠TV의 김금배쌤입니다. 자, 수능영어 32번 미국인도 어려워 해가지고 꽉 나왔어요.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수능영어에 대해서 또는 영어 관련 제가 알고 있는 팁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제 방송의 대상은 뭐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중등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될 수가 있고요. 제가 한 12년 동안 영어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영어 교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사람들 또는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거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게 지금 이 베스엠TV 유튜브 방송입니다. 보신 것 같이 수능영어 32번 미국인도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우리 31번부터 34번까지가 수능영어에서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원어밀도도 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들은 올해 나왔던 수능 문제들이고요. 수능 문제들 간의 어떤 유형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수능 영어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도, 듣기, 읽기, 전체, 그 다음에 평가 방식, 변별력, 비중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놓은 건데 1994년도에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몇 년간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2003년도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쭉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03년부터 2013년 11년간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 중에서 수능이 다루는 것은 듣기하고 읽기입니다. 그 중에서 듣기가 17문항, 읽기가 33문항, 해서 50문항이었어요. 2013년까지는. 그죠? 그리고 듣기가 15분, 읽기가 55분, 따라서 70분간 문제를 푼다. 당연히 읽기 비중에서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변별력 비중은 듣기하고 읽기 중에 읽기가 있었다. 평가 방식은 당연히 이때는 상대평가였고요. 2014년 이때 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 니트라는 시험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볼게요. 듣기가 17개에서 22개, 읽기가 33에서 23개, 이렇게 10개나 확 줄었습니다. 듣기하고 읽기하고 어떤 그 문제 비중을 좀 맞추려고 그랬어요. 왜? 니트라는 시험을 대체하려고 우리 수능에 먼저 듣기, 읽기에 문제 비중을 좀 맞춰 놓은 겁니다. 근데 뭐 니트 안 됐죠? 네. 좀 할 말 많습니다. 뭐 아주 그냥 뭐 그 당시에 600억이나 들어가지고 니트 개발했는데, 없어졌어요. 아무도 책임 안 져.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죠? 나중에 니트도 한번 다뤄볼게요. 전체 문항 45문항으로 좀 줄었어요. 평가 방식, 상대, 변별력 비중, 듣기하고 읽기하고 문제 문항 수는 맞춰놨는데 읽기가 어려웠어요. 네, 읽기에 변별력 비중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듣기에 21번, 22번 끝에 두 문제를 지문을 하나 들려주고 문제를 2개 푸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그러려면 아예 그냥 한 번만 들려주고 문제 2개 풀어라 했으면 좀 뭐랄까 변별력이 좀 있을 수 있었겠는데 안 그래요. 2번 들려줘. 예, 문제 2개에 2번 들려주니까 잘 안 들렸던 것도 그 다음에 듣고 풀 수가 있어. 더 쉬워졌어 아주 그냥. 네. 그러다가 2015년도 그 다음에 니트 이제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19문제로 돌아와.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그리고 읽기 여기서는 5문항이 늘었어요. 그래서 17, 28 해서 45문항. 그리고 듣기에서의 어떤 이 시간이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듣기에서 변별력 비중을 주려고 지문, 대본을 좀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 영어 수능 영어에서 듣기는 거의 다 맞게 되었습니다. 읽기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빈칸 추론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네. 변별력 비중은 당연히 읽기에 가 있었고 그 다음 한 칸 비우고 2018년, 2019년 이제 올해까지 나오게 됐죠. 예, 문항 비중은 이제 똑같이 됐어요. 17문항, 그 다음에 읽기 28문항. 이 형태가 고착돼서 내려온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바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상대평가에서 절대로 바뀌었다. 상대평가는 이 학생들 상대적으로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고 그 다음에 2등급은 11%, 그 다음에 3등급은 23%. 이렇게 돼야
상대평가에서의 등급이 매겨졌어요. 그런데 절대평가로 넘어오면서 이제 90점을 넘으면 모두 1등급을 주자. 80점을 넘으면 2등급을 주자.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주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절대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어니까. 그죠? 다른 평가 방식보다는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점수를 동일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죠.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우리 한국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 그 정도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만 넘어가면은 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2018학년부터 수능 영어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2022년. 네. 이제 한 3년 남았죠? 이때부터는 또 수능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 몰라요. 아마 올해, 그러니까 2019년 7월이나 8월 달에, 네.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봐야 돼. 수능은 우리 이 3년 예고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3년 전에 미리 3년 후에 시행될 수능에 관해서 유형이라든지 어떤 평가 방식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중3,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중3 학생들은 올해 발표되는 7월이나 8월에 발표되는 교육부 관련 발표를 보고 수능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흐름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뭐냐? 수능에는 듣기하고 읽기가 나오는데 변별 비중은 읽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읽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약 45분 동안에 28개의 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듣기는 정해져 있어요. 듣는 순서에 따라서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듣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읽기는, 그죠? 28문항을 45분 만에 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문 한 개당 문제 하나예요. 지문 하나가 짧지 않습니다. 앞에 18번, 19번, 20번, 21번, 한 23번까지는 그래도 좀 풀만해요. 근데 24번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끝에 41번 넘어가면 장문도 계속 나오고요. 따라서 속독이라는 게 관건이고, 속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법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리고 그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해야 속독이 가능합니다. 자, 소리내서 읽는 연습, 낭독 훈련이라고 해요. 제가 낭독 훈련에 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할 거예요. 2018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능의 1등급 비율이 10.3%였어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죠? 그죠? 90점 이상이 10.3%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 너무 어렵게 나왔어. 네. 5.3%예요. 5.3%. 반으로 뚝 떨어졌어. 이거 수능 출제위원들의 어떤 이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에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학생들이 90점만 넘으면은 이제 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이 등급이 떨어졌다. 등급률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건 뭐 되지도 않는 얘기고, 본인들이 수능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실패를 한 거예요. 이거 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난이도 조절해서 아주 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고, 제 생각에는 내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보는 수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 난이도가 조정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제가 수능 유형 문제 분석과 그 다음에 낭독 훈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